400년 전 조선 미라에서 발견된 편지. 세기를 건너온 사랑과 그리움의 목소리. 프롤로그. 400년 전 조선의 어느 산자락 아래 한 무덤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덤을 지나칠 뻔했습니다. 개발의 손길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살아남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유해, 그 가슴 위에 놓인 한 장의 편지. 그 편지는 죽음이 덮인 땅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그 발견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400년을 건너온 사랑의 고백. 그것은 단지 감동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스며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1부. 발견의 순간. 1998년 4월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택지 개발 현장. 기존 묘지를 옮기기 위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응태의 무덤이었습니다. 4월 24일 고성희 씨 일가의 묘로 알려진 이곳에 안동대학교 박물관 발굴팀이 투입됐고 흙을 걷고 회각을 열었을 때 세상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회각 안에는 시신이 자연미이라 상태로 있었고 그 위에는 가로 58.5cm, 세로 34cm 크기의 한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였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한 여인의 필체로 남편인 이응태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서의 깊은 상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2부. 편지의 내용. 편지는 곧바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고 당시 유교적 질서 속에서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양반 가문에게 금기였음에도 그 글은 솔직하고 처절했습니다. 원희 아버지께 올림. 병술년 6월 초하룻날 집에서.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없는 이 땅에서 남은 나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꿈에서도 그를 보길 원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밤하늘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 모를 슬픔을, 그리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으랴. 이 말이야말로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는 울림입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슬픔은 하늘 아래 또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시간이 넘어도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물과 서신들. 무덤 안에는 편지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으로 짠 미투리 한 켤레가 있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서신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신 신어보지도 못하고. 미투리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기원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신을 엮었지만 그 신을 신어보지도 못한 채 남편이 먼저 떠났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발굴팀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무덤에는 4,050여 점의 옷가지와 함께 남편의 복식, 아들의 옷, 아내의 옷이 함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을 통해 16세기 후반 조선 양반 가문의 생활상, 장례 관습, 복식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견은 한 통의 편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감정과 행동이 고고학적 증거로 남았고 그 증거가 인문학적 역사학적 담론을 열었습니다. 4부 언론의 반영.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국내외 언론은 일제히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KBS는 다큐멘터리 400년 전의 편지, 조선판 사랑과 영혼을 제작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2007년 11월호에서 한 여인의 사랑이 440년을 건너 우리에게 도달했다. 라며 이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고고학 전문지 안티퀴티 2009년 3월호에서는 이 편지는 당시 여성의 내면을 보여주는 희귀 자료 라며 학계적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발굴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외신 기자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경사진 무덤에서 드러난 검은 수염의 미라. 그의 가슴에 안겨있던 편지는 세상에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사건은 이후 소설, 뮤지컬, 오페라 등으로 재탄생했으며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편지는 조용히 땅 속에 묻힌 채 수많은 사람의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5부 사랑을 넘어 시간의 기록. 편지의 문장 하나하나는 감정이 마른 종이가 아닌 눈물로 젖은 기록이었습니다. 당신 언제나 나에게 말하셨지요.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그 말은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되었고 편지의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그녀는 꿈속에서라도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은 세기를 넘어 지금 이곳에 우리 마음에도 닿아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말하고 싶은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녀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단지 동반자였던 것이 아니라 삶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편지로 등불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읽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편지는 살아 있습니다. 감정은 흐르고 사랑은 잔존합니다. 6부 오늘 당신에게. 지금 당신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나요? 혹은 마음 깊은 곳에 말하지 못한 고백이 있나요? 그 여인이 고백했듯이 사랑은 말이 필요 없을 듯하지만 말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우리는 메시지 앱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SNS를 통해 이별을 고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쓴 편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너무나 길고 춥습니다. 사랑은 기술을 넘어, 그리움은 언어를 넘어, 시간을 넘어 존재합니다. 그녀의 편지는 세기를 건너 당신의 마음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편지는 어떠한가요? 지금이라도 써보세요. 용기 내어 당신이 전하고 싶은 말을 말이죠. 400년이 흘러도 그리움은 늙지 않습니다. 기록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이 한 장의 종이에 스며들었듯이 당신의 마음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레이 로맨스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